11월 20일 거부터입니다. 교육 받으시고 뭐 소형주가 됐든 대형주가 됐든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기준, 그 기준에서의 종목별 흐름 이렇게 보겠습니다. BHI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거래량이 터져 있는 상태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한진과 한진칼이 들어가 있어요. 한진이 저때 41,000원입니다. 지금 뭐 52,000원, 4,000원 뭐 이렇게 움직이죠. 25%, 30% 등락 범위가 돼버린 거고, 한진칼 같은 경우에도 이때가 28,900원, 뭐 32,000원대 또 26,000원대 그 범위에서의 흐름. 그렇게 돼서 이제 이러한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셔야 돼요. 엔소프트, SM 뭐 이렇게. 소형주 기준에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다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소형주는 기술적으로 알려드린 그 전략 기준대로만 갖고 하셔도, 뭐 AJ 렌터카 같은 경우에도 뭐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다 형성이 됐죠. 그리고 단계별로 이제 단계별이 아니어도 돼요. 별개의 각각의 내용들, 캔들 교육, 그 다음에 갭에 대한 교육, 또 이평선에 대한 교육, 다 각각 개개별로 받으실 수 있는 교육 자료입니다. 뭐 1번 받고 2번 받고 3번 받고 이렇게 순차적인 게 아니에요. 내일부터 진행되는 갭에 대한 그 교육도, 또 거래량에 대한 교육도 캔들하고 전혀 상관없이 기초부터 다 받으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받으시면은 이러한 뭐 매직 시그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실 수 있고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호응도도 중요하지만 저도 건강도 중요해서 일단은 이번 2차 교육과제 헐값에 이렇게 99,000원에 4시간 반 강의를 해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 기준에서도 뭐 해드려야죠. 약속을 했으니까 3차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 그랜블의 매매 법칙까지 4차 부분을 매직 시그널 보조지표, 5차 부분을 수급, 이렇게 해서 완성 패턴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완성되면은 USB로 제작을 해서 시간으로 따지면은 대략 20시간 이상짜리가 되겠죠. 그거는 먼저 강의처럼 좀 고가에 판매를 할 겁니다. 좀 이런 종목들 빨리 넘길게요. 20일 날 또 그 이후에 28일 날, 22일 날, 뭐 21일 날 이런 종목군들 좀 여러분들이 좀 전부 잡아내셔서 그냥 매일매일 상한가 이렇게 종목이 들어가 있잖아요. 매일매일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 또 시가총액 상승률 상위 종목 중에 1조 이상짜리, 이런 거는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 이런 종목 다 잡아내시고 좀 23일도 상한가, 또 시가총액 극대형주 1조 이상짜리에서의 이러한 중국 관련주들의 흐름, 또 현대 로템의 흐름, 문자 나간 내용 뭐 이런 거, 채팅방에서 서로들 얘기해서 수익 낸 내용 이런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협주라든가 제약바이오 안 하는 게 아니죠. 전부 해서 이렇게 수익 내면 되죠. 뭐가 어려워요. 제약바이오 전부 해서 수익 내서 전부 수익 가져가고 그러시면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뭐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2주 전 11월달 중순 3거래일 동안에 내리 월화수 수익, 그 다음 금요일날 8% 10% 이런 수익,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짓눌려 있을 때 그 다음날 다시 26,000원부터 들어가서 또 수익 3만원까지 또 수익. 이 내용들을 요게 이제 강연회 때 쭉 12월 1일 강연회 때 쭉 보여드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런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까지 더불어서 가지고 가는, 지금은 24만원 근처에서 올라서면 올라타고 내려 떨어지면 그냥 손절 대응하는 그런 쪽의 기준을 잡죠. BHI 같은 경우는 뭐 계속 2주 이상 가지고 왔던 이런 흐름들이고, 요거 여러분들이 같이 대응하셔서 수익을 내셔야 될 종목군들입니다. 엔소프트는 지금도 우리가 업종 대표주로서 10% 비중 설정해서 대처하고 있죠. 남아선은 뭐 11월 29일 날 또 MI텍 이런 종목군들의 수익, 뭐 셀트리온 쪽, 그렇게 해서 다른 분들 이렇게 좀 올려놓으신 수익률이나 감사 인사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LG화학도 좋았죠. 36만원의 절반 50% 차익 실현, 그리고 34만 1,000원 오늘 재편입. 그렇게 해서 대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한진칼, 또 윙이푸드, 남아산업, 한창제지, 장중에 매매만 하실 수 있으면, 예? 그러면은 매매만 하실 수 있으면 단타 종목이 가능해요. 예? 단타 종목이. 그리고 장중 기준이 아닌 포트의 기준으로 간다면,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런 삼성전기의 저런 흐름에서의 편입의 기준을 잡아야 되겠죠. 지금은 삼성전기는 한 발짝 뒤로 빼고 있습니다. 수급이 좀 많이 꼬여져 갖고요. 실적은 무지하게 좋습니다. 예. 신라젠도 내일부터 한번 볼 거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흐름도 있고 했기 때문에 뭐 2만원 18,000원대에서부터 22,000원, 그리고 15만원, 13만원, 11만원 고점 다 챙기고, 요번에도 또 들어가서 또 고점 챙기고. 최근 들어서의 흐름, 오늘 거만 볼까요? 오늘 거만.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오전장에 있고, 오후장에 1시 반에 교육해드리고, 데이웨이피는 1시 반 이후부터 움직임 좀 나왔죠. 예. 그렇게 해서 기존에 이제 데이웨이피 같은 경우에 신규 상장한 날 교육용 1에서 3% 당일날 상한가, 그게 금요일이에요. 금요일날 상한가. 그러고 나서 오늘 기준에 조정받다가 돌리면서 장악형 거래량 빵. 개장 초엔 거래량이 좀 없었죠. 예? 이런 상한가. 그 다음에 남선알미늄 뭐 가자님부터 해서 계속 거래량 보고. 근데 위험고지는 꼭 놓고 보셔야죠. 남아산업 같은 경우에 오늘 좀 거래량이 좀 제한적이어서 이렇게 보고 있던 것이 또 오후장에 들어와서 상한가.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이에요. 뭐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좀 뭐라 그럴까요? 금요일날은 금요일, 목요일, 4일날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 로템, LG화학 이런 부분에서의 수익 지겹죠? 너무 보니까 이런 것도. 남선알미늄 매직 시그널 너무나 스릴 만점입니다. 12월 3일. 예? 바른손, 또 TK케미칼 이런 식으로 채팅방이 분위기가 좋죠. 라이브 방송 쪽이. 아무래도 라이브 방송 쪽의 흐름은 빠르게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자, 하나만 보여드리고 완전한 교육 넘어갑니다. 내일 갭에 대한 교육이 이제 오픈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오늘 새벽까지 전부 그 입금자 확인 마무리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접속 권한 따로 또 드려야죠. 접속 권한 드릴 거고, 그리고 내일 14시에 16시에 개강을 하니까 그 전에 너무 시간이 촉박하게 넣으시면은 또 교육 못 들었다 하지 마시고, 녹화 방송은 13일까지 끝난 이후에 13일 끝난 이후에 7일을 더 드릴 테니까 넉넉하게 보십시오. 그럼 11일부터 7일이 아니라 13일부터 7일 더 드리고요. 그리고 VIP 카톡방 부분은 3일을 추가적으로 더 사용권을 드립니다. 언제 드리냐면 11일까지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1강 들으신 분들이 11일까지 접속이 가능하시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12, 13, 14 금요일까지를 접속하실 수 있게 열어드리고, 토요일날 일괄적으로 전부 그 3차 강의를 수강하시거나 라이브 방송 혹은 카톡 방송을 신청하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방안에서 강퇴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를 미리 구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그 입금하신 내역은 거의 다 확인이 돼요. 그래서 입금 확인 문자 안 오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아, 그러셨어요. 까마군님께서는 지금 정혜원님들 채팅창에 제가 이렇게 정혜원님들 채팅창에 올려드리면은 그럼 잠깐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이중 작업이 되면 제가 또 작업을 못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제가 또 메일 주소를 오픈하면 또 거기 무지하게 스팸 메일을 올 거고. 정혜원님들 채팅창에 제가 번호를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만, 받으신 분들은 또 보내지 마세요. 이중으로 막. 많이들 받으셨는데 그래도 270분 중에서 대부분 받으셨기 때문에 전화번호 이거는 정의원님들만 쓰는 번호를 하나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전화 주실 분들은 지금 전화가 몇 통 오고 있는데 전화 주실 분들은 방송 끝나고 전화를 주세요. 제가 받을 테니까. 네, 방송 끝나고 전화를 주십시오. 제가 받을 테니까. 메일 못 받으신 분들은 재차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점점 줄겠죠. 뭐 270분에서 설마 더 넘어가겠어요? 1차 강의 자료 못 받으신 분들, 1차 수강하신 분들만이에요. 또 막 수강도 안 하신 분들,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올려드렸으니까 수급이 꼬인다는 거 솔동면님 이번 기획 제대로 좀 배우세요. 그래서 관성 회계 법칙, 추세 분석의 모든 것 좀 배우시고 이거를 배우시면은 그 되돌림의 현상, 신라젠 같은 종목을 다 잡아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극비 노출, 거래량의 비밀 따라잡기, 거래량 비밀 무조건 따라 잡으셔야 되겠죠. 세 번째 신비의 갭, 실전 필살기입니다. 요거 세 가지만 배우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내일 오픈이니까 요것도 지웁니다. 이것도 지우니까요. 내일 오픈이니까 이렇게 해서 일로 입금하시고 일로 문자 주시면 바로 새벽에 다 등록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내일 최소한 한두 시까지는 마무리를 지셔야만 4시 교육 들어오시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요거는 파일을 안 드려요. 뭐 9만원짜리 99,000원짜리 이렇게 들으시고 파일을 전부 이렇게 오픈을 해드릴 수 없어요. 사실상 다른 사람들 4시간 5시간 강의에 내용도 없는데 뭐 끝장 강의 갖고 55만원에 파일 주는 사람이 어디서. 예. 그래서 1차 특강 신청하신 분들은 1강 자료를 드리고 2차는 3강을 이제 또 신청하신 분들께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자, 시황 들어갑니다. 시황. 요건 빠르게 신청하시고 문자 보내주세요. 시황 들어갑니다. 아까 이 내용은 방송에서 한 내용이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교육을 받으시면 대유-AP 남아산업 같은 경우에 방안에서 다 잡아내십니다. 이런 종목군들. 장중에 언급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도 하시고 교육 받으시면 전부. 그러니까 지금 정혜원님들 다 계시는데 지금 장도 안 좋고 어려운 흐름에서 거짓말하고 거짓부렁하면은 혼나겠죠. 이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잡으실 수 있는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만 이제 이러한 종목군들이 시가총액을 보시면은요, 기가 차요. 사실은 698억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오늘 저점으로 밀려 내려가 있을 때 대유-AP는 500억 정도 수준뿐이 안 했어요. 500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 대유-AP 같은 경우는 사실 접근할 수 있는 종목군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래량이 터지고 이슈가 불거지면서 거래량이 수반되고 돌리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서는 접근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서 보실 부분이 거래량 수급 우리가 놓고 배우겠습니다만 이 종목이 뭐예요 사실은? 재료가 떠서건 안 떠서건 매수매도 0이 왔어? 매수매도 철수도 왔니? 매수매도 덕수도 왔구나. 그 매수매도를 하는 쪽의 비이성적인 거래, 이게 이제 사실은 시세 조정 행위에 속하죠. 그렇게 해서 금융당국이 제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 사이에
우리 지금 뭐 방 안에 계시는 예를 들면 1400분에 달하는 카톡방 인원이 1000만 원씩 들어가면 140억 들어가는 거예요. 140억 들어가시면은 시가총액 500억 수준일 때 140억이면 30%를 사버려. 우리가 대주죠. 이 회사 우리께 돼요. 그렇겠죠? 그 물량 누가 받아줄 건데. 응? 이런 종목을 장악형이 떴습니다라고 해설한다. 그것도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다만 뭐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교육을 받으시고 개파락 이후에 돌려 장악형 될 수 있겠는데 좋아 건드려줘 절반을 넘겨 그러면 윤정도의 캔들 배우시면 포착해서 우리가 원래 보고 있었던 종목이니까 포착해서 절반 넘기는 시점부터 편입 혹은 장악형이 형성되는 시점부터의 편입 상한가에서 절반 차익 실현 그리고 뭐 내일 갭상승 나오면 땡큐 행복한 거죠. 응? 이런 기준에 여러분들께서 분봉의 기준도 같이 놓고 보시면서 대처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목을 처음에 상장하자마자 금요일날 방 안에서 우리 또 홍희 장군님 오픈해 주시고 해서 같이 놓고 보면서 들어가서 몇 분이에요. 금요일 같은 경우. 금요일자 한번 볼까요? 난리가 났었지 금요일자. 오늘은 좀 침체되고 침울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금요일자 같은 경우 행복했죠. 7일날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대UAP 너무 떠서 차익 실현했습니다. 전부 이렇게 다들 수익 내시나죠. 20% 넘게 먹고 나오시고 전 컵 먹통돼서 유유 동시효과 못 잡고 아니 동시효과 내내 이 얘기를 했어요. 라이브 방송에서는 동시효과 내내 라이브 방송에서는 동시효과 내내 오늘 대UIP가 신규 상장주인데 보호해수 물량이 많고 그리고 8시 39분 여기 아니 가자님이 본인이 말씀하셨잖아. 8시 35분에 대UAP는 상한으로 시작하나요? 보호해수 물량 이렇게 많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해서 6,000원에 시작했죠. 그리고 바로 상한가 7,800원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그걸 우리가 막 어마어마하게 사서 제낄 수 있네. 그러진 못하죠. 그래놓고 우리 가자님은 또 못 사셨대. 컴퓨터가 뻑이 나갖고. 그래서 이러한 기준들의 대UAP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 충분하게 교육만 받으시고도 수익을 내실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형주의 기준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잡아내실 수 있단 말이죠. 오늘 뭐 이수페타시스가 굉장히 어려운 국내 놓여져 있었고 기존에 수익 났던 뭐 7,000원에 차익 실현했던 부분들도 어찌 보면 전부 반납해버리는 흐름도 됐을 수도 있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교육받고 대처하고 시장 상황 아마 지금 미국장 개장되기 전에는 시장 상황 악을 쓰고 지금도 케이블 TV 돌리시면 악을 쓰고 난리를 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바닐라 코코님 입금 확인 제가 직접 했어요. 지금 오늘 장 빠졌잖아. 아시아 빠지고 또 뭐 우리나라 빠지고 악을 쓰고 와우 TV든 뭐든 이 이상한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나와서 마이크 붙들게 해주니까 지들이 뭐나 되느냐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나와서 악을 쓰고 난리를 또 치고 앉아 있겠죠. 지금 CME 시간에서 우리 선물이 1.35포인트 강세입니다. 나스닥에서 상승폭이 좀 줄고 있지만은 지금 영국의 FTSE가 0.48%의 강세예요. 지금 토요일날 미국장이 3%대 하락이고 그리고 유럽이 1%대 강세로 마감했어요. 1%대 강세. 추가적인 강세죠. 이렇게 되면. 어쨌든 상황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이런 종목군들을 대UAP 이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잡아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윤정두가 이거를 문자 사인을 막 들여서 할 수 있다? 없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만 방 안에서 같이 종목을 발굴을 하시고 그러시면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 종목은 괜찮고요 말씀드리고 그리고 7일날 같은 경우에 우리가 문자 사인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갔죠. 7일날 문자 사인이 나가면서 대UAP 관심 종목 단기 공략주 이렇게 근데 누구는 상한가에 차익 실현하고 누구는 또 음봉 떨어진 꼬리에서 잡단 말이에요.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긴급 휴학 뭐 해가지고 5시에 유무료가 아니라 유료 회원님들 모셔두고 무료 방송을 또 했는데 그때도 마감 때 말씀을 드렸죠. 끝날 때
라이브 방송으로 오십시오. 예? 라이브 방송으로 오시면 지금 카톡방에 계신 분들 기준에서 카톡도 하시면서 라이브 방송 들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익이 목적인 거지. 교육도 목적이고. 그렇게 해서 이달 말까지 또 1월까지 수익이 안 나요. 만약에 카톡방에 들어오셨는데 라이브로 옮기세요. 옮기실 수 있는 여력이 아니라 카톡방 끄는 금액으로 그냥 라이브 끊어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열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수익이 안 나오면 연장을 해드려 버릴 테니까. 아니 수익이 안 나오는데 과금을 계속 할 수 있겠어? 연장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라이브 방송에서 소형주에 대한 교육 기준에서 이런 수익도 좀 내시고, 상한가 잡으면 기분이라도 좋잖아요. 장 깨지더라도. 상한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형주에서 수익 좀 내시고. 남아산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시간에서 이제 물량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11월 29일 날 상한가 들어갔죠. 그러고 나서 오늘 또 상한가입니다. 11월 29일 날은 이 종목 안 들어갈까요? 들어갔겠죠. 예. 들어갔어요. 그래서 남아산업 같은 경우에는 11월 29일부터 해서 이미 수익이 나와 있는 그런 흐름들. 그러니까 뭐 벌써 언제 11월 20일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상한가 한 종목은 거의 꼬박꼬박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돼 있죠. 11월 29일 같은 경우에 윙이푸드 상한가, 남아산업 상한가, 한창제지 19.0%. 그러니까 남아산업은 상한가 갖다 찍고 밀려 내려온 거예요. STC는 아예 안 들어갔었고 계속 저건 뭐 치고 올라가는데 들어가지 않았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서 윙이푸드 똑같아요. 상한가 그대로. 역시 이제 그 윙이푸드 신규주는 요즘에 전부 홍익 장군님이 주셨고, 홍희 장군님이. 이런 거 들어오셔서 교육용 문자 나간 거, 윙이푸드 남아산업 교육용. 저렇게 해서 다 수익 내고 나오고. 1분봉. 11월 30일. 29일인가요? 29일? 30일? 다만 이러한 그 기준을 여러분이 잡으실 때에 쉽지가 않죠. 다 꺼버릴게요. 이제 꺼버리고, 교육창이 지금 안 보여서 꺼버리고, 얘도 끄고 다 끌게요. 보여드리면 뭐 지난 거 그죠? 응? 그럼 어떻게 돼 있는 거지? 잠시만요. 교육창이 없어져 버렸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이러한 종목군들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을 가지고 대박 냈습니다 그러면 어디 창피해서 얼굴이나 들고 다닐 수 있을까요? 특히 이제 뭐 남선알미늄을 제가 그렇게 욕할 필요도 없는데 우리도 수익 잘 냈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거래량 1억씩 터지는데. 다만 오버나잇 잘못했다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거래 정지가 되거나 혹시라도, 왜냐면 원래 이제 금융당국에서 이런 대선 테마주나 이런 거 언급도 못하겠어요. 케이블 쪽에, 케이블 TV 쪽에. 케이블 TV 쪽에 이런 종목을 언급한다는 자체가 말이 됩니까? 이런 종목 시가총액 있으니까 그나마도 나요. 거래량도 조금 터져 있으니까. 근데 1,000억 미만짜리 저도 이제 언급하기도 창피한 거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걸 또 열어줬어요. 제재를 안 하기 시작하고, 경협 뭐 대선 테마주 이런 거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방송에서 대놓고 얘기하면서 방송에서 인맥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이낙연 총리인가요? 그분과의 인맥, 뭐 고등학교 동창. 진짜 뭐 후진국도 아니고. 그냥 이런 종목을 보실 때는 교육용으로 보세요. 어떻게? 거래량이 없다가 거래량이 터져요. 터진 날은 못 볼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다음 날은 갭상승인데 꼬리 달고 내려왔어. 그럼 손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지. 갭하락 나오고 5MA, 20MA 거래량 수반해요. 그러면서 절반을 넘기거나 갭하락 이후에 시초가를 넘길 때. 단기 공략을 왜 못합니까? 그리고 거래량 없어서 멈춰 있었다? 근데 요날 같은 경우 갭상승 나오고 거래량 수반된 거죠. 장대항목 나올 때. 땡큐. 여기서는
절반 이상 차익 실현. 그 다음날은 시초가 눌려. 전량 정리. 그 다음날은 거래량이 또 터져. 또 따라붙어. 꼬리가 달려. 차익 실현. 우리 이렇게 해서 남선 알루미늄 다 먹었죠. 그리고 거래량이 죽어. 이게 매집이 돼 있다고? 매집돼서도 올랐다고? 에이. 그렇게 따지면 얘는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기서 만약에 깨져서 이렇게 밀려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에? 매집됐다고 착각하게 되고 테마 주니까 더 가겠지 생각하게 되고. 근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거래량 터지는 날 요럴 때 보고 있었다면. 못 보고 있었어? 장중에 거래량 터지면서 1800원 넘길 때 땡큐 하죠. 여기도 못 봤어요? 그럼 여기 절반 라인 넘길 때 또 고점 넘길 때 다 따라 붙는 거죠. 그 다음 날은 갭 상승 이후에 상대적으로 덜 눌리다가 돌려요. 다시 매수. 갭 상승 이후에 2% 이상 빠져서 그럼 차익 실현 전략. 근데 2%가 아니다. 다시 매수. 편입. 우리가 이번 주에 놓고 배우는 게 갭이죠.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기존에 오픈해드릴 때 어떻게 잡아드렸습니까? 이게 뭐예요? 무슨 갭이에요? 이게 돌파 갭이죠. 여기서 앞전 고점 다 넘겼잖아요. 돌파 갭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돌파 갭이 형성돼 있을 때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잡혀있죠. 요거 자료 받으셔서 정형화 시킨 내용에서 차익 실현 목표 주가 인식하셔야죠. 근데 여기에서 다시 갭이 또 나오네? 이건 무슨 갭? 급진 갭. 그럼 급진 갭의 경우에는 돌파 갭의 목표 라인 그 위치,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오늘 꼬리 달릴 때 전량 차익 실현이 기준. 정형화가 돼 있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매번 바뀌는 게 아니라 그 기준점에서 대처하실 수 있도록 안 봐도 내용이 그대로 다 나오죠. 그러니까 갭에 대한 교육 이미 받으신 분들, 아카데미 220만원 끊어서 놓고 보신 분들은 99,000원 강의한다니까 솔직히 화가 나실 수 있죠. 220만원짜리 강의 내용에서 정형화해서 다 알려드린 내용 아니에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거래량의 비밀. 그렇게 해서 오늘 꼬리 달릴 때 접근을 하셨다면 남선은 빠져나올 수 있죠. 오늘 방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남선 알루미늄에 대한 공략을 단행하셨고, 다만 이런 종목은 요걸 놓고 보기 위해서 그런데 그랬죠. MI텍 비이성적인 거래량이 분봉해서 상장하고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쫙 그러나서 거래량 죽으면 와장창창창창. 이게 매집이 된 물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면 일부, 거래량이 터지면 또 일부. 똑같은 흐름이 현대 로템의 일봉. 얘는 분봉, 5분봉. 얘는 일봉. 근데 똑같아요. 거래량하고 추세 흐름 보시면. 비이성적인 거래량. 사상 최대치의 거래대금. 상장 이후에 사상 최대치의 거래대금, 그리고 거래량, 그리고 거래량 죽는 상태에서 제한적 변동성. 요거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우리는 12월 7일 날짜의 기준인데 우리는 이것도 어디서 먹어요? 여기서 다 먹고. 왜? 갭상승의 거래량 터져요? 갭상승의 거래량 터져요. 아, 이거를 보여드리면 빠르겠다. 예? 이거를 뭘 보여드릴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뭐 어찌됐건 야간 선물이 뭐 일부 반등이 1.15포인트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편해졌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거에 대해서 좀 교육 맛배 보여드리면, 자 보세요. 현대건설을 보겠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현대건설에서의 거래량과 갭을 보겠습니다. 이거 막 벌써 교육이 한번 차례 다 됐죠. 윤정두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수급 꼬이는 거예요. 예? 근데 수급이 꼬이는데 먹을 게 있으면 먹어야 뭐 먹죠. 근데 윤정두는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위험고지를 해드립니다. 분명하게 위험고지를 해드리고 기준점을 잡아드려요. 지금 그 현대건설의 경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흐름을 놓고 보실 때 어떤 식으로 흐름이 진행이 되냐면요. 거래량이 없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거래량이 없는 거죠. 평상시 거래량, 밋밋한 거래량, 그리고 평상시 대형주의 거래량. 근데 저것도 작은 거래량은 아니죠. 되돌아보니. 그래서 저게 뭐였냐면 시가총액이 대략 4조 5천억일 때, 또 4조 원에서 4조 5천억 5조일 때 1억 1,100만 주짜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따지면 4조에서 5조일 때 거기에서 나오던 등락 범위입니다. 4조에서 5조 왔다 갔다 하던 때의 거래량과 흐름. 그리고 이 흐름이
지금 뭐 거래량 밋밋하죠. 이 흐름이 어떻게 개선이 돼요? 갑자기 이렇게 폭발적으로 터져버립니다. 폭발적으로. 빵! 하고 터져, 폭발적으로. 이때가 경협주들의 이제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월부터 해서 2월 10일 날 남북 정상회담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하는데도 얘는 안 움직여. 왜? 아니, 사실상 얘가 무슨 경협주예요. 어? 2000년 6월 달에 1차 남북 정상회담, 2007년 10월 2일 날 2차 남북 정상회담. 그럴 때도 뭐 현대건설 밋밋했지. 시장 흐름에 연동돼 있었죠. 그러다가 정확히 보시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뭐가 떠요? 시가총액이 소형주도 아니고 대형주, 테마주죠. 아예 테마주가 아니죠. 이때는 테마주가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테마주예요? 여기를 넘길 때가 4월 9일 날 그 GS건설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면서 GS건설이 19% 폭등을 해요. 19% 폭등으로 출발합니다. 시가총액 조 단위짜리가 시장 소외주가. 이날은 뭐예요? 4월 29일이죠. 4월 29일 날 뭐가 나와요? 돌파갭이 나옵니다. 정확히 돌파갭입니다. 그래 안 그래? 정확히 100%의 돌파갭입니다. 이걸 잡을 수 있었느냐? 에이,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 그 전날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우고 당겨볼까요? 거래량이 있었는지. 자, 거래량이 없습니까? 있죠. 있는 장대양봉이에요. 9%가 적습니까? 예? 현대건설이 갭상승이 나오고 거봐 지금 갭상승 나온다는데도 갭이 어디서 하시잖아 지금. 갭이 종가가 여기고 시가가 여기면 이게 갭인 거죠. 몸통 대 몸통에 갭만 놓고 찾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장악형이에요 아니에요? 장악형이죠. 우린 배웠죠. 캔들의 꼬리가 달린 부분까지 양봉이면 아래 꼬리를 봉으로 인정을 할 수 있다. 장악형이지. 저걸 놓쳐요? 에이 거짓말쟁이들. 그럼 교육 안 받았지. 1강 배우신 분들은 이게 다 보인단 말이야. 캔들의 비밀이. 어찌됐건 여기서 9%의 강세, 갭상승 이후의 강세. 그럼 갭이라는 거 한 차례 나왔죠. 그리고 거래량이 터져 있죠. 근데 그 다음날 봤더니 얘가 조금만 흐름이 좋으면 그냥 따라붙어서 그냥 확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갭상승이 그냥 4%, 3.95%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의 현대건설을 생각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이거 보세요. 하루에 등락폭이 얼마나 돼? 코딱지만큼 뿐이 없는데 갭상승이 3.95% 나왔다. 그러더니 꼬리도 안 달어? 매수죠. 우리는 이렇게 매수해요. 방 안에 지금 유료 고객님들이 라이브 방송에 지금도 들어와서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계시는데 윤정두가 거짓말 하나 뻥치나 에? 이걸 매수 안 해요. 우린 무조건 매수해요. 그리고 이땐 테마주도 아니야. 저평가 상태의 건설주 랠리입니다. GS건설 먼저 날아가고 현대건설 편입해요 안 해요? 자 편입합니다. 분명히 편입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정의원님들 계신데 거짓말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정의원이 아니신 분들은 방송 듣고 잘 판단하세요. 갭상승의 편입의 기준은 뭐다? 돌파갭이 형성됐고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편입의 기준이다.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됩니까? 시가가 형성되고 그러고 나서 종가가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꼬리 달립니다. 차익 실현 해야 하네요.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음봉까지 밀려내려와 어떻게 해요? 전량 차익 실현입니다. 그 전날 이미 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절반 차익 실현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날은 어떻게 됩니까? 안 들어갑니다. 왜? 갭상승 이후에 살짝 들어 올렸다가 확 밀거든요. 만약에 동시효과 갭에 들어갔다면 8%에 들어갔다면 바로 손절입니다. 바로 손절이에요. 거짓말 아니라 손절이에요. 우리는 손절해요. 왜 손절을 안 해 이런 거를. 안 하는 게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예? 손절을 안 하는 이유가 이거 경협주래요. 이 당시에는 솔직히 경협주 아니에요. 경협주로 부각된 건 여기입니다. 이건 경협주가 아니에요. 근데 갭상승의 음봉인데 따라가. 그리고 손절도 안 해. 그래 놓고 이렇게 올라가면 봤죠? 이렇게 한다고. 봤죠? 라고. 특히 전문가 나부랭이들. 어디서 들어가요? 여기는 분명히 테마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갭상승이 나온 시점에 4월 29일 날짜도 안 잊어먹는다. 4월 19일 날짜도 안 잊어먹는다 그랬잖아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요 기준은 뭐다? 실적의 폭등. 그러고 나서
갭상승의 흐름,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음봉으로 미끄러졌기 때문에. 그럼 빠르게 정리. 그 다음부터는 들어갈 자리 있어요? 거래량 확 줄죠. 거래량 줄잖아요. 들어갈 군형 자체가 없어요. 자리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딱 한 군데 캔들을 배우신 분들의 경우에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디? 장악형이 떴을 때. 캔들 두 개, 별 3개짜리 장악형이 떴을 때. 여기서 고민. 근데 거래량은 좀 줄어있어. 거래량 줄어있어도 나는 여기서 갭상승 들어와서 이날 전량 차익 실현했던 이날 전략 차익 실현했는데 왜 못 들어가요? 이 자리에서 55,000원에서부터 10%가 떨어져 내려왔는데 왜 못 들어갑니까? 예?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거래량의 교육에서는 들어가야 안 들어갑니다. 거래량의 교육에서는 안 들어가고 캔들의 교육에서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아주 제한적으로.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안 들어가죠.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갭상승 나오죠. 돌파갭이 아니에요. 돌파갭이죠. 매수해요, 안 해요? 합니다. 저 무조건 매수하잖아요. 주봉상으로도 이게 월요일에 또 주봉상으로도 갭상승. 어느 자리에서든 매수. 여기까지 들어간 사람이 여기서 매수 안 하겠어요? 매수.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날 또 매수. 예? 꼬리 달고 돌리잖아요. 매수. 그리고 어떻게 해요? 꼬리 달려 전량 차익 실현. 변동성이 큰데 저거를 무슨 붙들고 있어요? 전량 차익 실현.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 봐요? 캔들도 그렇지만은 본 게 뭐예요? 거래량이 터져서 들어갔죠? 뭐 때문에 들어갔어요? 갭 때문에 들어갔죠? 응? 여기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이걸 왜 들어갑니까? 거래량이 없는데 왜 들어가요? 거래량의 기준이 뭐길래 그러냐? 여기보다 터지지 않았냐? 에이, 터진 이후에 평균 거래량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걸 왜 들어가? 이 꼬리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예요? 7만원에서부터 6만원, 15% 조정이 우습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이틀 만에, 실질적으로 4일, 5일 만에 15% 조정이 시가총액 8조짜리가 8조에 달하는 종목이 이런 조정이 우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들어가서 손절하잖아요. 그 다음에 갭상승 나오면 들어가야 안 들어가야지. 여기서 꼬리 달렸으면 차익 실현해야 하네요.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해야죠. 왜? 변동이 아마 더 밑으로 내려왔을 테니까. 그 다음 날은 살짝 윗꼬리 달린 밀려 전량 차익 실현이지. 이걸 왜 보냐고. 이거를 안 보기 위해서 차익 실현한단 말이에요. 왜? 이미 여기서 들어갔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스스로 세뇌를 한단 말이야. 뭘로? 아니 여러분들은 여기서 못 들어가고 여기서 들어가 놓고 혹은 이런 데서 들어가 놓고 이거는 경협주야. 이건 끝내준 종목이야. 이거는 허벌나게 좋아. 허벌나게 좋기는 그렇게 좋아서 외국인들이 1200만 주를 팔아버립니까? 외국인 기관이 1200만 주를 판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는 오버나잇을 안 하는 거예요. 오버나잇을 안 해야 되는데 꼭 이런데 밀렸다가 이렇게 가면은 아이고 옆방 애들 얘기 들을 거 윤정도 얘기 들어가지고 여기서 다 잘랐다고. 잘르더라도 여기서 하면 되거든. 그래놓고 그 방으로 가요. 나 환불해줘. 진짜 네가 여기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환불해줘. 얘네들 이거 먹었단 말이에요. 갖고 가라 그래가지고. 그래놓고 밀리면은 더 살까 물어봐. 더 사라 그러지 100%. 그러고 딱 하한가가 아니라 이 급락이 나와요. 고위급에 딱 깨지고 난 다음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하고 대답도 못하죠. 윤정도한테 왔을 때는 일단 전부 정리하십시오. 왜? 거품이 아니 눈으로 보시잖아요. 이거 거품이 어마어마한 거. 외국인 기관이 한 10%, 여기까지가 12%니까 11%니까 여기까지 한 8, 9% 그걸 매도하고 있는데 그거를 여기서 어떻게 우리는 살 수 있죠. 근데 갖고 계신 분들은 손절을 해야지 일단은. 그 다음 날은 갭상승해서 어떻게 해요? 따라붙어야죠. 상한가 들어와서 차익 실현이지. 절반 이상 차익 실현. 그 다음 날은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봅니까? 안 보죠. 안 봐요. 왜? 거래량 죽고 밀려 떨어져 내려오니까. 죽어도 안 보는 거예요, 얘는. 계속해서 안 봅니다. 언제까지 안 봅니까? 끝까지 안 보다가 현대건설에 대한 교육을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격도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을 때 이격도 바닥이 놓여진 게 7월 18일부터 24일 요 구간입니다. 요런 구간. 여기서 어떻게 한다? 이제 여러분들 지칠 만큼 지치고 현대로템 소형 테마주, 경협주 테마주 이런 것들 고점 대비 50% 60% 깨져 내려올 때 이격도 바닥 찍을 때 근데 시장은 나쁘지 않을 때 이럴 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 들어가면은
현대건설도 저럴 때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장학형. 이번에 장학형 배우신 270분들은 이제 눈에 보이죠? 아, 철도주 이렇게 매매했으면 내가 죽을 일이 없었는데 대도 않는 이상한 친구들 얘기 듣다가 내 돈만 다 까먹었네. 이제는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려면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또 이거 가지고 어마한 종목 갖고 매매하시려고 그래요. 장학형 정확히 떠주잖아요. 응?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내죠. 교수형 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요 10월 10일 날 요 갭에 대한 부분을 메꿔버리면 전량 정리한다 그랬죠. 그리고 망청 뜨면 다시 사면 돼요. 예?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또 여기서 주구장창 사잖아요. 여기서 주구장창. 응? 여기서도 망청 떴어. 살 수 있어요. 손절할 수 있다면 손절을 해야죠. 1탄의 캔들을 다 배운 거고 이제는 뭘 배운다고? 거래량과 갭을 배웁니다. 그럼 거래량을 여러분들이 4월 달에만 배웠어도 이거 죽어도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누가 등 뜨밀어도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등 뛰민다고 이거 들어가겠어요? 윤정도한테 여기서 캔들 배워. 그 다음에 캔들 안 배웠어도 갭이나 거래량을 여기서 배웠어. 들어가겠냐고. 죽어도 안 들어간다니까요. 여기서는 제한적으로 거래량 없으니까 제한적으로 뭘로? 캔들 혹은 갭으로 뭘로? 일봉으로. 응?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여야 정상이에요. 이제는 캔들 배우신 분도 눈에 보이셔야 되고 220짜리 아카데미 들으신 분들도 눈에 보이셔야 되고 그럼 220짜리를 못 들으셨으면 이번에 내일부터 화수목 하는 아카데미를 들으셔야 될 거예요. 이거를 응? 아니 제가 99,000원 받아가지고 뭐 건물 올리려고 그러나 지금? 맨날 220에 주고 하던 거를 거래량에 대해서 갭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시란 말이에요. 밋밋하죠? 현대건설 다시 보시죠. 그러면 자, 현대건설에 대해서 윤정도가 진짜 그렇게 매매 사인을 줬는지 예? 현대건설이면 현대건설 뭐 나머지도 다 똑같은데 한번 보시죠. 뭐 현대건설을 제가 얼마큼 추천을 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대건설을요 총 17차례 추천을 합니다. 총 17차례. 4월 23일 이후에 아시아경제TV에 와서 여러분들께 현대건설을 맨 처음에 보여드린 게 4월 30일에 왜? 그 전에는 23일에는 아시아경제TV 없었으니까 오픈한 게 4월 23일이잖아요. 첫 방송 한 게. 자, 어떻게 됐어요? 현대건설로 검색을 했더니 총 17자리. 지금 실시간으로 검색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4월 30일 첫 방송 갖고 나간 날입니다. 저게. 첫 방송 갖고 간 날 4월 30일에 현대건설 첫 방송 갖고 간 날이에요. 저 기준에 문자 나와 있는 거를 잘 읽어보세요. 얼마인지, 어떤 가격인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그대로 보여드릴 거예요. 현대건설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현대건설 나와라 오바 빠바밤 빰빠밤. 놀라실 거. 야, 윤정도 저 귀신이네. 윤정도가 귀신이 아니라 교육받으면 다 보여. 안 보이는 게 이상한 거죠. 볼까요? 현대건설 빠바밤 슬라이드쇼 설정 외평식. 저 오늘 처음 봐요. 여기 4월 30일 거 왜 어쩐지 빠르게 자른다 했더니 그렇지. 8월 이후에 것만 잘라놨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또 보여드리지. 야건설 빠바밤 하고 잠시만요. 어디서 보여드리려고 그러냐면 4월 23일 이후에 교육을 진행한 게 4월 23일부터 아시아경제TV 교육을 했거든요. 예? 그죠? 거기서 현대건설 찾아볼게요. 파일 위치 열기 25강 현대건설 어딨니? 포스코 캠텍. 이런 가격 부럽지 않아요? 포스코 캠텍. 예? 참, GS건설, 현대건설, GS건설. 현대건설은 왜 안 나오니? 나와봐라. 창피한가 봐요. 여러분들 계시니까. 여기 있네. 4월 30일부터죠? 정확히. 4월 30일에 저게 주봉입니다. 4월 30일 주봉 볼까요? 그 주의 주봉. 이렇게 돼 있어요.
4월 30일이 요때겠네, 요때. 요때 맞나요? 요때 이후에 요거구나, 요거. 그죠? 4월 30일이 월요일이고 5월 4일이 금요일이고 요때. 4월 30일 날 딱 들어가서 따뜻하게 여기까지. 그러면 문자 다시 볼까요? 자, 문자 보시면 어느 종목이든 다 맞아떨어져요. 이번 교육강좌에 있는 신라젠, 교육강좌에 신라젠 예제 들어가 있습니다. 다 맞아떨어져. 현대건설 다 들어가 있고요. 로템, GS건설 다 예제 보시면 기가 차실 거예요. 현대건설 라이브 방송에서는 더 일찍 들어갔겠죠? 문자만 받으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발송을 해드린 건데 이게 10시 8분이고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서 들으신 분들은 월등하게 더 저가에 들어갔습니다. 현대건설 기준에 이 당시 기준이 얼마? 58,300원. 그리고 원래는 4월 19일부터 그 이전부터 들어갔다고 그랬죠. 어찌됐건 58,300원입니다. 그리고 목표를 얼마? 65,000원까지 잡아놨어요. 그래 놓고 같은 날 1시 39분에 현대건설 63,000원 이탈 시에 차익 실현. 더 올라갔다는 거죠. 목표 주가 65,000원 안 됐지만은 이탈 시에 차익 실현. 하루에 한 10% 가까이 수익이 났다는 거예요. 하루에.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날 4월 30일 날 GS건설이든 현대건설이든 어떻게 돼. 원래는 여기서 들어갔죠. 여기서 들어갔는데 방송이 없었잖아요. 이때는. 그럼 4월 23일 이후에 들어갈 자리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안 들어가요. 누가 옆에서 악을 써도.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갭 상승에 거래량이 터지는 흐름이고 돌파 갭이면 여기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개장 초에 우린 들어갔죠. 55,000원 이럴 때. 54,000원대 55,000원. 그러고 나서 문자는 설명드리고 늦게 나간 게 58,300원. 그 자리든 다 상관없어. 편해. 65,000원이 목표 주가인데 64,400원을 찍습니다. 꼴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오버나잇 태워하네요. 천하의 현대건설. 처음에 첫 자락 지금 랠리인데 편입하겠죠. 오버나잇 하겠죠. 그 다음날 65,000원 넘겨요. 근데 그 당시에 전체 매매 사인을 다 캡처를 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다 나와라 오버. 다 나와라. 한 번에 다 안 잘릴 것 같은데. 다 잘린다. 한 번에 다 잘라가지고 두 번째 페이지에 있어요. 총 17번 분이 매매세는 안 드렸어요. 올해 전체. 라이브 창에서는 이제 조금 더 여러분 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의 중요성이 윤정두가 척척 박사인지 교육이 중요한 건지. 자, 보시면은 현대건설 어떻게 됩니까? 4월 30일에 축 62,500원 전량차익 실현, 포스코 37,600원 전량차익 실현. 그리고 5월 2일로 넘어옵니다. 현대건설 편입 68,500원, 75,500원, 68,500원. 5월 2일 68,500원. 개장 초에 어떻게 했겠어요? 편입이 들어갔겠죠? 그리고 68,500원 늦게 들어오신 분들 문자. 그러니까 지금도 거의 똑같아요. 지금은 패턴을 약간 바꿨죠. 문자 보내드리고 대형주는 문자 보내드리고 매매 사인 드리고. 근데 이때는 테마주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이제 막 스타트된 테마. 그렇게 해서 지금은 테마주 설명 다 드리고 오늘도 현대로템 28,500원 내려오면 편입할 겁니다. 라이브 방송에서는 미리 다 설명드리고 그러고 나서 문자 보내드리고. 이때도 다 설명드려서 개장초에 잡아서 수익 내고 그 당시에 문자도 그렇다고 해서 나쁘게 나가지는 않았어요. 68,500원, 75,000원 목표 주가. 75,000원. 그러면 어떻게 돼요? 5월 2일 날 교육용으로 또 재편입 66,000원 또 잡아드리죠. 66,000원에 재편입. 그리고 5월 3일 날 62,000원 이상 편입 목표 주가 7만원. 그럼 여기서 보면은 요 가격대에 7만원 올라오고 그러고 나서 68,500원에 들어가신 분들은 손절, 66,000원에 들어가신 분들도 종가 기준에 손절. 그럼 여긴 실패됐겠죠. 그러고 나서는 없어요. 매매 사인이. 그러고 나서는 거래가 터지는 기점에서만 잡아드리고 그러고 나서 5월 14일 5월 14일 5월 14일 축 나와버리죠. 그리고 5월 15일 5월 17일 5월 14, 15, 17 5월 14일 15일 따라붙었다가 꼬리 달리면 어떻게 차익 실현.
그리고 17일 날 개장 초에 거래가 일부 실렸다가 밀려 손절. 그걸 안 들어가요. 17일 이후에 안 들어가.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17일, 15일, 17일, 18일 같은 경우에 그냥 경협주를 묶어놓은 것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15, 17, 18일 이럴 때는. 그러다 28일 날 어떻게 해? 72,500원 편입. 28일이 언제예요? 이것도 한 템포 늦게 나갔겠죠? 28일, 요날. 개장초부터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들어갔겠죠. 편입이 얼마예요? 72,000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보시냐면은,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건 딴 게 아니고, 거래량이 터질 때만 들어가면 되는 거냐. 에? 거래량이 터질 때만. 72,500원에 들어서 어떻게 상한가에 차익 실현해버려요. 절반 이상을. 그 다음날 전량 차익 실현해버립니다. 그 다음날 29일날 밀리면. 그리고 안 들어가죠. 그러다 바로 나온 게 그 다음에 뭐야? 7월 30일. 그래서 7월 30일 이후에는 뭘로 붙어요? 현대 로템으로. 자,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원래 들어가는 자리는 요 자리, 요 자리. 근데 요 날은 못 볼 수 있고, 요 날, 돌파갭입니다. 요 날, 요 날. 그리고 개장초에 거래가 실리면 요 중에서 하루 정도는 개장초에 실린 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날, 아까 보셨죠? 또 요 날, 그 다음에 개장초에 거래가 실릴 때 요 날인가요? 요 날인가요? 그거는 매매 사인이 아니라 전체 문자에 묶여 있었던 부분이죠. 그 다음에는 여기 들어갈 자리인데 고객님들이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이겠지 몰래. 그래서 누구는 손절하고 누구는 들어갈 수 없어서 들어가 계신 분 계시면 정리하세요. 끝. 그리고 이날. 그 다음에 안 들어갔죠. 한 번도. 언제까지? 7월 말일까지. 근데 실질적으로 방송에서는 어떻게 해요? 7월 18일, 23일, 그리고 24일 요 바닥에서 다 잡아드립니다. 7월 30일 매매 사인 나간 날이 언제죠? 요 날. 요 바닥에서 잡아드리고 7월 30일 날 개장 초에 거래량 실리는 부분에서 편입 기준, 그리고 나서 현대 로템의 기준에 차익 실현 범위가 어디? 여기서 못 움직일 때하고 나머지 물량 일부만 갭을 메꾸지 않을 때. 자, 정리를 해드립니다. 현대건설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놓고 배우실 때 뭘 배울 수 있어요? 여기서. 얘뿐만이 아니라 현대 로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거래량 터질 때 거래량 죽었을 땐 안 들어가고 다시 움직일 때 다른 요인이었죠. 이거는 이격도의 바닥에서 들어가든 주봉에서 장악형에 들어가든 혹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요럴 때 보시면 뭐가 되냐면요. 5MA, 20MA 거래량 평균 거래량을 넘깁니다. 요 거래량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죠. 요럴 때. 단기 목적으로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어떻게 들어가요? 이번에 들어갔잖아요. 이번에 들어갈 때는 월, 화, 수요일 날 아주 잘 들어가고 금요일 날 아주 잘 들어가서 현대건설의 현대 로템 기준에. 정의원님들 계시는데 정의원님들께 낮방송할 때 일정 범위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죠. 마찬가지로 이쪽도 거래량 터져서 갭이 나올 때 이럴 때에 실패되든 성공하든 이럴 때, 그 다음에 이럴 때, 그리고 깨질 때는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없으니까. 요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으셔야 대처가 되죠. 그래야 뭐 상한가를 잡든 말든. 그러고 나서 대량 거래량 터진 이후에 10월 10일 날 요 갭을 메꾸는 시점에 정리. 하락할 때의 갭도 하락 범위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장악형 떴을 때의 기준에서도 캔들 기준의 목표주가 아니라 편입 기준과 손절 범위를 설정할 수 있었죠. 예.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최근에 그러면서 거래량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일부 살아나 있죠. 그래서 요날 들어갔다가 짧게 차익 실현. 요날은 갭 상승을 했는데 거래량이 없어. 관망. 요날은 어떻게 해요? 들어갔다가 8% 수익 실현. 이날은 어때요? 들어가자마자 손절. 그러고 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그러면 지켜봅시다. 근데 요런 식의 패턴은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격적으로 우리가 위에서 차익 실현했으니까 26,000원 그리고 또 요 갭이 살아있는 25,800원까지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26,000원 초반에 편입 기준 설정 가능.
그리고 여기서 차익 실현. 3만 원의 전량 차익 실현. 끝. 그리고 오늘 여기서 차익 실현하신 분들 28,500원 이하에서 재편입, 신규 편입. 쉽죠? 네? 어려우면 안 돼요, 이게. 이게 어려우면은, 이게 어렵거나 쉽긴 한데 내가 하면 잘 안 되더라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그래서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응? 그래서. 지금 이 MI텍과 현대로템의 기준에 왜 우리가 이런 종목 MI텍을 드리느냐라고 한다면 이런 거 가지고 상한가 내봐야 이걸로 마케팅 해봐야 예? 기존의 대형주 위주로 다 하시는 분들이 이거 들으셔봐야 나가요. 아우 윤정도 저거 쓰레기. 방송에서는 대형주 얘기하더니 방 안에 가니까 몇백억짜리. 야 저거 내가 사면 내가 대주주 된다. 야 내 친구하고 둘이 사면 회사 인수한다. 그럼 나가버리신단 말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자아 비판하는 거예요. 자아 비판 뭐라 그래야 되는 거야 그거를. 방송 나가서 우리 이런 종목을 매매 사인을 장중에 교육용으로 언급을 드릴 수는 있지만 아주 공격적인 매수 사인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거를 진짜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이 고등교육을 다 받으신 분들이시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이런 종목은 개별적인 매매 되실 수 있도록 제가 기준을 잡아드리고 그 개별적인 매매에서 충분하게 수익을 내시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런 대형주에서 보시면 아니 현대로템이 시가총액이 작나요? 작진 않잖아요. 거래대금이 작아요? 그렇진 않잖아요. 똑같죠? 5분봉과 1봉이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다른 차이가 아니라 거래량과 주가의 흐름, 거래량과 갭의 흐름 이걸 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로템이나 이런 종목 거래량 주고 있을 때는 잘 안 봐요. 그냥 보시더라도 막연하게 아유 경협주가 끝내줘요. 김정은이 온대요. 이건데 그게 아니라 이 MI텍을 보면 화장실도 못 가고 다이나믹하죠. 오늘 같은 경우에 데이웨이트 상한가 가니까 와 사장실도 못 가요. 그러면서 크크크크 그래도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좋아 보셔야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이나믹함을 바탕으로 해서 똑같이 그럼 얘를 보십시오. 얘가 일봉인데 눈에 확 들어와야 돼요. 와 일봉도 똑같구나. 내가 현대로템은 여기서 줄거라고 산 거 옆에 철수가 사라 그랬는데 아우 저 나쁜 놈이라 할 필요 없어요. 걔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도 그 친구 얘기하는 걸 저하고 갖다 붙여요. 응? 되겠냐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에? 아이고 우리 여직원분들이 지금까지 이 방송까지 다 듣고 계시네. 아니야 이거 옛날 자료예요. 아까 그 현대건설 현대로템 현대건설 옛날 거야. 제가 부탁드린 거는 여직원분께 얘기하는 거 혹시 듣고 계시면 제가 부탁드렸던 거는 그 현대건설 그 8월 이후에 우리가 강의 자료 그거였고 없네 한 거는 이제 신주식 투시경 그거죠. 주무셔야지. 내일 지각하면 안 돼. 일찍 와. 특강 신청하세요. 99,000원에 윤정두가 99,000원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 그래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 그러니까 윤정두 고생한다. 99,000원 주셔. 그까이 거 못 줘. 99,000원. 옛날 같으면 수표 한 장인데 10만 원짜리. 이런 거 어디서 아니 지금 주식 하시면서 그래도 주식 5년 10년 20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방 안에 분명히 계십니다. 윤정두처럼 교육 교재가 이렇게 따박따박 나오는 교재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진짜 없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교재가 나와요? 어떻게 이런 비교가 나오냐고. 어떻게 시중에 없는 기준점을 잡아내냔 말이야. 어떻게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설정하냐고. 그런 게 시중에 있나요? 없어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번역본이 마지막으로 나오고 실질적으로 목표 주가 설정하는 방법 자체가 안 나와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알고 계세요? 모르죠? 우리나라에 책 단 한 권도 없어요. 단 한 권도 없어요. 응? 완벽한 매수 매도 포지션 잡기 수급 캔들에서의 수급 매수 매도 우리나라에 단 하나도 없어요. 뭐가? 망치형이 뜨면은 어디서 매수하는지, 하락 잉태 확인형이 뜨면 어디서 차익 실현하는지, 상승 잉태 확인형이 뜨면 어디서 편입하고 어디서 손절을 하는지,
이 정형화된 게 단 하나도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쉽게 하시는 음봉, 양봉의 위치, 시가의 위치, 시초가의 위치, 그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리고 1강부터 듣는데 소름 끼치죠, 이런 거. 이런 강의 저는 제가 주식 30년 하면서 봐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주식 강의는 윤정도 이외에는 없어요.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 제가 존경하는 분들도 우리 김종순 수장님이나 한옥숙 수장님 같은 경우 제가 엄청 존경합니다. 근데 윤정도가 더 재밌어. 자료도 윤정도가 조금 더 어리잖아요. 더 많아. 난 이것도 대박이라고 생각해요. 예제가. 5분봉과 1봉이 같구나. 소형주와 대형주와 같구나. 틀린 거 없어요. 30년 하면서 다 겪어본 거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 이러한 방송 내용에 이런 거를 갖다 붙이고 이런 종목군들은요. 교육용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다이나믹한 교육을 받으셔서 이 그림을 비교할 줄 아셔야 현대로템에서도 수익을 냅니다. 현대건설에서도 수익을 냅니다. 신라젠에서도 수익을 냅니다. 신라젠 갖다 붙이면 이 모양새 안 나올까요? 신라젠은 볼까요? 신라젠 보겠습니다. 저 모양새가 나오는지. 신라젠 나와라 오바. 띵. 디리링.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예? 거래량 터진 이후에 거래량 터진 이후에 흐름. 주봉으로 볼까요? 촘촘하니까. 거래량 터진 이후의 흐름. 거래량 죽어있죠. 중간에 좀 튀어나온 부분이 좀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긴 그림으로 볼 때 어떻게 돼버릴까요? 나와라 오빠. 긴 그림으로 볼 때 중간에 현대로템처럼 한번 치고도 나오지만 이럴 때 중간에 한번 치고 나오지만 이걸 누가 분봉이라고 생각해? 이 분봉 지워버리면 다 일봉인 거죠. 요걸 알아야 상한가도 잡고 뭣도 잡고 뭐도 하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11시 37분인데 미국장 개장됐어요. 시황 막 악수고 하려고 그랬는데 막 악수고 할 것 건덕지도 없네. 참나 어처구니 없어서 진짜. 아이고 내일은 완전 쇼핑하는 날이에요. 뭐 갭상승치가 나와봐야 얼마나 나오겠어. 이 정도 수준에서요. 오늘 지금 시간에 CMA 1.20인데 그래봐야 0.47% 지수로 따지면 10포인트 조금 더 뜬다고 했을 때 시장 좀 더 강해서 더 뜬다고 해도 지가 내일 뭐 올라봐야 얼마큼 뭐 막 한 30포인트 갭상승해서 나올까? 그리고 전체가 다 같이 움직이겠죠? 그러면 내일은 진짜 쇼핑하는 날이에요. 아주 윤정도가 이를 빠득빠득 깔고 지켜보던 종목군들도 있고 그리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명확한 기준. 멘토의 역할이라는 거는 아니 윤정도가 무슨 뭐 삼성전자 상한가 만들 수 있나 못 만들죠. 아까 보여드린 그런 소형주 잡주 막 상한가 만들어서 윤정도가 추천했네 자랑할 수 있나요? 응?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못하죠. 그럼 멘토의 역할은 오늘같이 공포감 쌓여있을 때 막연하게 갖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렇다면 투자 성향에 맞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 대처하실 수 있는 방법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3가지 방법을 정 의원님들께 말씀드렸고 진짜 너무 힘드시면 쉬시는 게 답이다. 저한테 해지를 하시더라도 해지를 해서 저희가 매출이 줄어들더라도 그게 옳다. 나중에 다시 오시면 되니까. 두 번째로는 주력 비중의 60% 비중을 말씀드렸지만 더 꽉 채우신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또 매매가 원활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의 본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럼 그 본업이 있으신 상태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은 문제 없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겠지. 근데 윤정도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일단 실적이 뒷받침되잖아요. 그걸 윤정도가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 기관이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종들로 채우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차피 주식 포트를 갖고 계신다면 이거라면 문제 없습니다. 아니 헛웃음만 나옵니다. 아니 영업이익이 22조짜리가 시가총액이 47조인데 영업이익이 5조 6천억짜리가 시가총액이 20조 원대 초반인데 헛웃음만 나오죠. 영업이익이 무려 4조에 달하는데 그런 종목이 시가총액이 20조를 깨고 내려가서 10위 밑으로 밀려 떨어지면은 헛웃음만 나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과도합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엄한 자신감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상적인 자신감을 드리고
4조 7천억짜리가 시가총액이 1조 9천억이 뭡니까? 예? KB금융 같은 경우. 포스코 마찬가지.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찬가지. 시간이 더디게 걸리더라도 그런 데서 수익을 좀 내야 되고 손실이 날 때에도 시장 대비 그렇게 크게 무너지지 않아야 되고. 근데 그런 와중에 딱 보니까 오늘 잘 아시는 뭐 업종 대표주들 이런 쪽에서 그냥 잡아놓고 두들겨 팬 게 많죠. 잡아놓고 두들겨 팬 게 뭐예요? 자식들이 살려면 위로 좀 올려주고 사면 되지. 떨어지는 물량 밑에서 받아만 먹고 개인들 물량 싹 뺏어가고 그런 종목군들이 오늘도 있단 말이에요. 내일 아침부터 그냥 치고 올려야지 뭐 그런 거는. 그럼요. 전체적으로 내일은 그냥 싹 골라먹는 날이에요. 오늘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뭐 손절의 범위 제가 판단할 땐 진짜 그렇게 힘드시면 쉬시는 게 맞고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범위에서 주력주를 손절한다는 건 시장이 붕괴됐다는 얘기고 매매가 좋으셔서 비중을 좀 조절해 보겠다. 야 윤정도 너 믿고 했더니 내가 했으면 삼성전자 44,000원에 잘랐음 마. 여기서 다시 사라고 해줘야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거지. 너도 머슴이라는 게 말이야. 그렇게 혼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를 거냐고. 아니죠. 예? 그런 과정에서 내일 만약에 39,000원까지 와. 우리의 그 기준점까지.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왔으니까 손절합시다. 그럼 제일 편해. 세상 편한 게 손절이야. 손절 안 하셨어요? 그럼 세상 편해. 전문가는 욕먹을 일이 없어요. 손절 줬는데 왜? 손절 줬는데 다른 게 올라가? 그럼 종목 막 뿌려놓은 거 많으니까 이것도 올랐네. 저것도 올랐네. 손절만 잘하면 돼요. 이럴 거 아니에요. 손절만 잘하면 돼요? 손절만 잘하는 거는 잡주에서 손절 잘하면 돼요. 잡주에서 손절 하루에 3% 5% 땅땅 날리더라도 1억 가지고 5% 500만 원 매매했다 만약에 그럼 10번 손실이 나더라도 계속 500원 채울 수 있죠. 1억 자산이면. 그러다가 우리처럼 20거래일 30거래일 상한가 잡아내면요. 그러면 하루에도 40% 50% 이틀에 막 60% 70% 수익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소형주 잡주에서 일반하는 거고. 아니 대형주 삼성전자를 잘라가지고 얼마에 다시 살라고. 더 밑에서 저기 밑에서 안 오고 올라가면 그럼 위에서 자신 있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신감이 있으시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번에 돌릴 때 LG화학은 36만 원 위에서 잘 정리했잖아요. 예? GS건설 4만 5천 원 위에서 잘 정리했잖아요. 근데 강한 매도 사인을 못 드렸던 포스코 26만 원에 정리 못하고 SK 하이닉스 L전자 7만 5천 원 몰려다가 바로 그 밑에서 밀려버리고 억울하잖아. 그런 거는 그러면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올라오면 차익 실현하고 대밀리면 다시 편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매매가 되신다면 주력주 꽉 안 채우셔도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NC소프트처럼 46만 5천 원에 전량 차익 실현하고 발 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 구르다가 다시 윗가격이라도 다시 살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종목에 대한. SN 같은 경우 마찬가지고. 대신에 이수페타시스 종가 기준으로 우리가 설정을 했죠. 사실은 6,000원 이탈 범위 또 파트론 7,900원 이탈 범위 그런 건 기계적으로 지켜주시는 쪽을 말씀드려요. 왜? 시가총액이 조 단위 이상 또 업종 대표주 이런 기준이 아니라서. 결론적으로 지금 어찌됐건 뭐 나스닥 강하고 뭐 다 좋으니까 여기서 다시 반전될 수도 있겠지만은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나와 있는 악재가 악재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는 거죠 다. 헛소리들인 거죠 다. 악재예요? 악재인데 지금 플러스로 시작해서 플러스로 가고 있나? 더 두들겨 펴려고? 지금까지 모든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웨이가 악재가 나와. 화웨이가 악재인데 지금 이렇게 나스닥이 0.7% 강세예요? 금리 불확실성이 있는데 금리 불확실성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강세냐고. 되지도 않는 소리네. 예? 조금 이따 시황 말씀드릴 건데 11시 45분이더라도 조금 더 방송을 해드릴 건데요. 뭐 시간이 늦어가지고 이제 조금씩 이탈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주무셔야죠. 녹화방송 보시면 되니까. 이 녹화방송도 원래는 안 해드리려고 그랬어. 근데 뭐 해드려야지. 자, 일단 출석검사 한번 할게요. 그래서 윤정도와 교육을 좀 받으니까 그나마 또 시황을 들으니까 그나마 이번 장 버틸만 하고 또 교육받음으로써 자신감이 생긴다 하시는 분들 45번. 능동적이셔야 돼요. 어차피 11시 45분까지 여러분들 잠도 못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카카오 TV 쪽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카카오 TV 시청하시는 분들이 단톡방을 모르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단톡방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예? 아, 내일은 나 지금 벌써부터 흥분돼. 참나. 예? 단톡방에서도 45, 그리고 저쪽 카카오 TV에서도 45, 그리고 카카오 프렌즈 1대1 톡으로도 주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리고 녹화 방송 올려도 녹화 방송에서도 답을 주신 분들도 계시고.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상황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흥분돼서 저도 잠은 못 잘 것 같은데, 진짜로. 또 내일부터 교육받으시려면 내일부터 교육받는 거 생각하면 흥분 안 되세요? 윤정두가 입술이 다 터지거나 말거나, 또 밤새 또 교육자료 준비해야 되는데, 울컥해요? 울컥하면 빨리 99,000원 달란 말이에요. 다시 올려드려? 자, 시장 좋아지고 있어요. 현대건설, 현대로템 저러한 수익 원하시지 않으세요? 아니, 지금 제가 유료 가입하세요, 회원가입 150인데 회원가입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받으라고 이렇게 피 터지게 주변에선 말려요. 제발 교육 강좌하지 말라고. 교육 강좌하려면은 지들처럼 막 1,000,000원씩 받고 말도 안 되는 1,000,000원씩 받고, 아니면 끝장 강의 내용도 없는 거 한 4-5시간 해주고 55만원 150만원 이렇게 받으라고. 수익률 대회 2회 3회 우승한 친구가 나와가지고 220짜리 때렸죠. 그리고 방송에서 무지하게 마케팅해서 모객하고. 내용이 있던가요? 내용이 있어요? 이거 옆에서들 말린단 말이야. 왜? 이거 다 알려주면은 전문가 뭐 먹고 사냐 이거요. 이거 다 알려주면 전문가 뭐 먹고 사냐. 우리나라에 캔들이든 갭이든 체계적으로 교육해주는 분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지금? 솔직히 캔들 내가 다 봐봤어. 캔들에 대한 캔들 교육을 받았으면은 매수 구간 설정 범위하고 손절 범위는 알려줘야지. 그러면은 갭에 대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럼 뭘 알려드려야 돼요?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알려드려야죠. 거래량을 배웠어. 그럼 뭘 알려드려야 돼요? 상한가를 잡아낼 수 있어야지. 그냥 바로 그냥 아침에 개장주 확 이렇게 어설픈 전문가보다 100배나 다 어설퍼. 제대로 된 전문가 어딨어 솔직히. 윤정두를 포함해서. 윤정두는 열심히 노력이라도 하죠. 지금 빨리 입금하시고 문자 보내세요 일로. 그리고 혹시라도 혼자니까 너무 힘들더라 하는 분들은 라이브 방송 가입하시고, 이건 아니야. 이건 끝났어. 이벤트 끝났으니까 정가로 가입하세요. 정가로 가입하실 때 윤정두랑 통화 한번 하고 싶다 그러면 2814번으로 방송 끝나고 전화하시면 종목 상담은 안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간단하게 보면요.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그래요. 뭐냐면 첫 번째, 누가 뭐라 해도 무슨 화웨이 문제 이런 거 대도 않는 얘기 좀 어디서 주워 들으시면 안 돼요. 뉴스 자꾸 보시면 안 돼. 누가 뭐라 해도 윤정두가 그 악재 아니라면 악재 아닌 거예요. 첫 번째로, 그나마도 조정의 이유, 제대로 된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증권사 시황 보고서라도. 그럼 뭐가 나오냐면,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둔화를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합니다. 금리 얘기가 나와요. 속도를 완화시키겠다. 이것에 대한, 경기가 둔화되는 거야? 라는 거. 그 다음에 단기, 장기 금리의 역전현상. 이것도 경기가 둔화되는 거야? 이거. 세 번째, 고용지표가 악화됐어요. 우와, 이것도 경기가 둔화되는 거야? 이거. 요겁니다.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관세매냐? 말장난해? 화웨이의 CFO를 체포해서? 장난쳐? 그전에는 화웨이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좋았나? 미국하고?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못살게 굴었단 말이에요. 그전부터. 호주, 뉴질랜드에서 판매를 못해요. 그 뉴스 보시면 다 나오잖아요. 저도 뉴스 보고 알지 그런 내용을 뭘로 보고 알겠어? 윤정두가. 다 뉴스 보고 해석을 해드리는 거야. 왜? 주식 30년 했으니까 탁하면 척이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금리를 인상하는 쪽이 어디에? 우리나라.
뭐 정치적인 영향을 받고 인상하나요? 무슨 소리야. 하는 총재가 그분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현재 기준에 정책을 잘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하는 총재로 임명을 한 거죠. 그분께서 뭐 정치에 억눌릴 수도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때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하를 했단 말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세계 경기가 살아나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나라는 인하를 했어요. 정치권에서 하도 눌러대니까, 정부에서도 눌러대니까, 인기몰이를 해야 되니까, 뭔가 경기 부양책을 보여주는 것처럼 하니까. 그래서 못 내린다라고 버텼더니 결국은 하는 위원분들을 날려버렸죠. 날리자마자 바로 금리를 인하하기는 좀 창피하니까 그 다음 회의에서 바로 만장일치로 금리를 내렸죠. 그 전 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동결이었고 만장일치로 동결해서 이제 인상 쪽으로 가닥 잡고 있는데 정치 정책 논리로 인하를 시켰죠. 그래서 하는 총재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죠. 더 이상 한국은행 권리를 건들지 마라. 야, 니네가 좀 그렇게 인기 얻고 싶으면 추경해라, 추경. 아유. 그러고 난 다음에 흐름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지금은 뭐 정부가 잘해서 금리 올리 그런 개념이 아니라 독립성이 어느 정도는 형성되어 있는 거고요. 미국 쪽의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금리를 인상하는 쪽이 캐나다입니다. 그리고 영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유럽 쪽도 지금 금리 긴축 다 했죠. 내년부터 금리 인상하고요. 일본 쪽도 8월부터 BOJ 정책회의에서 금융정책회의에서 긴축 선언했죠. 내일 입금하셔도 되고 내일 2시까지 교육 강좌는 2시까지는 하셔야 원활하게 교육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시간 반짜리 3번입니다. 총 4시간 반이고 그렇게 해서 금리는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수순인데 속도를 완화시키겠다는 거는 혹시 경기의 둔화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감이 있는 거예요. 2015년도에 9월까지 여러분들이 귀에 딱지가 않게 들으신 얘기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을 들었어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단어를 케이블에 나오는 저희 같은 전문가 나부랭이들이 검증도 안 된 것들이 나와서 얘기를 한 겁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요. 아우 진짜 정신병자들. 금리 인상의 우려감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금리를 인상할 정도로 경기가 좋아진다는데 2015년 9월 이후로는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비농업 분야에 대한 고용지표가 뭐 둔화되면 시장이 올라가고 비농업 분야에 대한 고용지표가 시장 대비 좋게 나오면 뭐 금리 올릴까봐 시장이 밀리고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왜냐면 방송에서 그렇게 떠들어댄 거예요. 지표가 좋았어요. 매달 첫 번째 주 금요일 날 나오는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시장이 올라갈 때 한 말 안 해요. 당연히 한 말 안 하지. 근데 시장이 밀렸어. 그 시장이 밀린 이유를 찾아야 돼. 찾다 없으니까 고용지표가 너무 좋게 나와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정신병자들이지. 금리 올려가지고 지금 시장이 조정받았나요? 그냥 그때 누가 차익 실현하고 싶었나 보죠. 마찬가지로 시장이 올랐어. 근데 이유를 찾기가 어려워. 왜 올랐냐 이랬더니 고용지표가 비농업 분야에 대한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했대. 그래서 금리를 안 올릴 가능성이 좀 부각돼서 올랐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움직인 적 자체가 없고요. 금리 인상을 할 정도로 경기가 살아나게 됨으로써 시장은 미국 쪽은 랠리 지속했죠. 우리나라도 2017년까지 랠리, 글로벌 시장 전체 2017년까지 랠리. 올해도 사실상 랠리를 펼친다고 본 게. 결론적으로 금리 올리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라는 게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금리 올리기 직전에만 불확실성 확대, 그 다음에 차익 실현 욕구가 터진 것일 뿐이지.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가격입니다. 이건 채권 가격인 거예요. 계약 단위가 10만 불. 계약 단위가 한 계약당 10만 불인데 그걸 다 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쪼개가지고 증거금 레버리지 일으켜서 매매를 할 수 있게끔 주는 거예요. 소수점 0.0 몇이 움직이는데 이게 매매가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쪼개주는 거란 말이에요. 어찌됐건 이 현물 가격이 채권 가격이 10년 만기 채권 가격이 강세를 띈다. 강세를 띈다. 채권 가격이. 뭐야 그러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죠. 안전자산의 선호. 경기가 침체되는 거야? 그럼 채권 가격이 여기까지 이렇게 강세를 띌 때는
이때 어떻게 시장이 폭등 랠리 나왔나? 2017년도에? 이렇게 보니까 헷갈리죠? 채권 금리로 봐야 되는데. 채권 금리는 이거예요. 채권 금리는 10년 만기 채권을 들고 있을 때 쿠폰 금리 주는 거 이외에 만기일이 2028년인데 11월 15일인데 1년 변동률은 요 정도 나오는데 지금 수익률이 얼마큼 해서 변동이 나오고 있느냐. 52주 변동률이 요만큼이라 이거예요. 3.2까지 올라왔다 이거야. 바닥은 2.3에서부터 치고 올랐다는 거예요. 2.3에서 치고 올라와서 2.8을 넘길 때 이게 2월이에요. 2월 6일 날 뜬금없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잖아. 갑자기 올라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올랐어요? 근데 뜬금없이 2월 6일인가? 다우지수 1500포인트 변동 나올 때. 왜 밀렸니? 그랬더니 시스템 오류거든요, 사실은. 30개 종목에 대한 프로그램 매매인데 갑자기 호가 공백 생기면서 주르륵 깨고 내려간 거. 거기에 이제 차익 실현 욕구 터진 거. 근데 할 거 없으니까 채권 금리가 2.8을 넘었대. 2.88을 넘었대. 아니 그게 뭐 여태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는데 왜? 그때 한번 언급되고요. 그러고 나서 정상적이 아니라 이렇게 눌릴 때 한 말 없었어. 안정화가 되니까 한 말 없다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올렸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4월 5월달에 막 치고 올라왔잖아요. 3을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때 시장이 랠리였지 폭락이었나? 우리나라가 6월, 5월부터 좀 깨지고 6월 깨지고 그렇게 된 거지. 일본이나 유럽은 엄청난 반등이었고요. 금리가 월등히 높아졌잖아요. 근데도 아무런 문제 없었어. 얼마 전까지 어때요? 금리가 그냥 3.2를 넘어가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어요? 시장 붕괴됐어요 이때? 일본이 2018년 10월 달에 어떻게 했어요? 이때 사상 최대치 27년 만에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겼어. 채권 금리가 여기 있을 때. 근데 이제 거꾸로 내려오니까 경기 둔화를 얘기해요. 경기 둔화 얘기해서 그럼 이때는 같은 금리에 있을 때 이때는 시장이 깨졌나? 1월 달에 한 달 동안 8% 올라올 때인데 채권 금리가 요 바닥 가고 있을 때 채권 가격이 더 올라갔을 때 이럴 때 8% 한 달에 올라올 텐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변동이 큰 것 같아. 안 커요. 채권금리 4% 5%까지 올라가요. 정상적으로. 왜? 기준금리 올리니까. 이거를 차트 하나만 보여줘도 끝나는 거를 차트 하나 안 보여주고 방송 나와서 2월 달에 왜 그래? 저기 뭐야? 채권금리.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 보험주 사세요. 보험주 왜요? 이걸 왜 있다고 거를 물어봐. 원고에 있는 대로만 물어보지. 방송 끝나고 대판 싸워요 또. 아나운서하고. 지금은 이거 왜 빠져요? 그럼 지가 그때 당시 뭔 얘기 한지도 기억도 못해요. 왜? 뉴스 보고 그거 복사해서 나왔으니까 기억이나 하냐고. 기억도 못해. 그땐 채권 가격이 올랐을 때고 이땐 채권 금리가 올랐을 때고 지금은 채권 금리가 떨어질 때인데도 그게 왜 악재가 되고 호재가 되는지 그 자체를 몰라. 채권 보험주 사세요. 왜? 몰라. 자꾸 물어보지 말라니까. 원고만 물어보니까 자식들이 왜 자꾸 물어봐. 그럼 또 방송 끝나고 또 싸워. 올라가도 보험주 사라고 내려가도 보험주 사라고. 보험주 얘기 나오는 거는 금융지주사 보험사 이런 데가 채권을 많이 갖고 있죠. 예? 그럼 조기 만기되는 거 상환하고 신규 발행 채권 입찰하고 채권 수익률 높아지면 수익 나고 이게 바닥으로 인식을 하니까 다시 금리를 올릴 거고 채권 가격은 내릴 거고 채권 수익률은 오를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주나 금융지주사의 실적 개선폭 채권 수익률의 상향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사라고 하는 건데 어디서 주워 듣고 와서 대답도 못하는 거예요. 결론은 지금 채권 금리가 문제 됩니까? 문제 없죠. 없어요. 또 비농업 분야에 대한 고용 지표는 어제도 설명드리고 오늘도 우리 정 의원님들 설명드렸지만 0 이상이면 된 거예요. 그게 들쑥날쑥 이상도 아니고 3개월 평균, 12개월 평균. 아니 예상치보다 잘 나왔을 때, 예상치보다 안 나왔을 때, 잘 나왔을 때, 안 나왔을 때, 잘 나왔을 때, 안 나왔을 때 매달 첫 번째 주 금요일은 얘에 따라서 들쑥날쑥 했나요? 그리고 얘는 의미가 없는 지표예요. 사실은. 월 단위의 비농업 분야에 대한 고용 지표의 흐름이지 의미가 없어요. 어떤 게 의미가 있냐면 이거를 봅니다. 사실. 실업률을. 급격하게 문제 터지면 이렇게 돼버리니까. 급격하게. 안 봐줘. 바로 그냥 사고 터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흐름이에요? 아주 그냥 완전 고용 상태의 흐름이지. 근데 뭐가 문제가 돼서
경기 둔화를 운운해요. 전년 대비 시간당 평균 임금 3% 넘긴 게 지난달 이번 달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0월 11월 2%대에서 이 정도로 경기가 개선돼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명분이 생겼는데, 또 같은 날 발표된 ISM 비제조업 구매대지수, 이거는 이제 서비스업 지수죠. PMI. 예? 서비스업 PMI가 항상 지금 50을 넘기고 있어. 뭐가 문제인데 지금 지표에서. 지표 좀 갖고 나서 엉엉 울고불고 난리를 치든가. 왜 애꿎은, 그러고 나서 시장 안 좋으니까 뭐 서경의 평촌 주식 알아? 삼자별정 유증이 뭔지는 알고 지금 방송 나와서 매연앵커 잡으면서 떠들어대요? 대세하락장이야? 대세하락장이어서 지금 그건 아시죠? 미국장의 흐름에 유럽이든 일본이든 우리나라든 솔직히 연동돼서 흘러가는 모습들. 대세하락장이어서 지금 저 월봉이 저러고 있습니까? 대세하락장에서 월봉이 이러고 있어. 월봉 2평이 저렇게 상향되고 있고, 대세하락장에서 니케이가 27년 만에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겨요. 대세하락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많이 깨졌겠네. 허벌나게 깨졌네. 그냥 무서워서 도망갈 정도로 깨졌네. 그냥 2016년 이후에 여전히 112%. 삼성전자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똑같이 갔어요. 삼성전자만 이번에 꽝. 그럼 삼성전자 바보에서 그러냐? 정부가 눌러? 말도 안 되는 소리. 정부가 누르는데 어떻게 삼성전기가 6월 7월 달에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습니까? SDI도 그렇고. 시장이 전체가 약세 국면에 접어들다 보니 인덱스 쪽의 물량을 소화를 못해서 깨져내려간 거일 뿐이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삼성전자의 등락률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등락률이 똑같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하이닉스는 더 많이 올라갔죠. 더 가벼우니까. 삼성전자보다는. 시장 1위가 얘보다 지금 내려와 있어요. 시장 1위가. 그게 말이 됩니까? 얘가 문제가 생기면은 지수가 먼저 깨지고 시장이 종목이 쫓아가는 거지. 어쨌건 지금 이게 대세하락이에요. 신라젠이 자꾸 눈에 보이네. 이거 사려는 얘기야. 내일 오늘 아침에. 대세하락 아니에요. 이런 지표라도 하나 갖고 나와서 설명 한번 해보라 그래요. 이런 것도 설명도 못하면서 종목 분석한답시고 종목 AS 한답시고 엄한 종목 다 팔라고 하고 그래놓고 잡주 쓰레기 종목 이거 사시면 좋습니다. 오늘 하루에 지금 1700개 빠졌어요. 시장이 가야 종목 오릅니다. 시장이 가야 종목이 올라요. 달러 인덱스 아무 문제 없어요. N달러 환율 브렉시트 터질 때처럼 이렇게 하루에 6% 이게 월봉입니다. 하루에 6%의 변동이 나왔습니까? 시장에 이상징후가 나오면은 엔화에서 이미 터져 내려옵니다. 리먼 터질 때 이런 때처럼. 변동성이 안전자산으로의 변동성이 어마어마했어요. 위안화가 얼마 전에 위안화 때문에 또 위안화가요. 뭐가 어떻고 아이고. 위안화도 여기 보면 갭 상승 있죠. 갭 왜 배워요? 갭 왜 배워? 희한하죠. 목표 주가 딱 도달하네. 또 가자님 입 째지겠네. 우와 대표님 대박이에요. 위안화도 갭 상승 나오면은 목표 주가 똑같아요. 신기하네. 또 하나 배웠네. 교육만이 살 길입니다. 교육만이. 환율 누가 막 떠들어대면은 그냥 볼 한번 꼬집어버리고 야 너 절로 가라 시끄럽다 이놈아 하세요. 정부가 인위적으로 막아뒀던 환율이 1140원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에서 1100원 위쪽에 이 환율은 수출주의 기준점이 되고요. 미국이 용인을 해주니까 저 환율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GDP의 70%의 수출인 우리나라가 버팅기고 사는 거고 그 덕분에 잘 살게 되니까 그 덕분에 잘 살게 됐다고 미국 쪽에 채권을 무지하게 사재껴 주는 거고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그런다 그랬죠. 예? 미국이 소비국이잖아요. 달러를 찍어서 먹고 살아요? 무슨 달러를 찍고 먹고 살아. 채권을 찍어서 먹고 사는 거지. 방송에서 달러 찍어서 먹고 산다는 사람들 다 신문 보고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권 찍어서 먹고 사는 게 미국이죠. 달러를 찍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소비 GDP 70% 이상이 소비죠. 미국은. 그 소비 누가 뒷받침해줘요? 경기 누가 잡아줘요? 인플레이션 효과 없이 누가 잡아줘요? 중국의 저가 상품이죠. 중국의 저가 상품 때문에 무역 수지 적자 났다고 쌩 악을 쓰고 난리죠. 근데 민주당 쪽은 별로 악을 안 쓰고 공화당은 악을 쓰죠. 왜? 공화당 전통적으로 수출주하고도 친하거든. 방산업체하고도. 그러니까 액션을 취해주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무역 수지 적자 났다고 대중국 무역 수지 적자라고 중국을 깔 수 있어요? 중국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중국이 그 돈 지가 다 먹었나? 그렇게 해서 수익 난 거 뭐 해줬어요? 전부 미국 채권 사줬죠. 미국 채권, 그러니까 외환보유고 잔고 1위가 중국입니다. 근데 지들끼리 싸웠나요?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세요. 뭐라고? 외환보유고 상위 국가. 그리고 환율 관찰 대상국. 웃기지도 않아요. 외환보유고 상위 국가 전부 환율 관찰 대상국이에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예? 중국부터 해서 일본부터 해서. 지들끼리 그냥 아웅하는 거 아웅. 응? 미국 정권 바뀔 때마다 또 정권이 유지되고 있어도 표면적인 부분을 갖고 가야 되니까. 예. 나스닥 돌린 빨강이 언젠데 지금 언제 쫓고 보고 계신 거 지금? 어? 아까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갑자기 선물 보면서 좋아졌다고 또 밀렸었구나. 미안해요. 죄송해요 가자님. 좋아서 그래. 예. 저 정도면 어디에요? 우리가 공포감 가진 건 뭐예요? 나스닥 장중에 우리나라 장중에 1% 가까운 하락이었잖아요. 이렇게 하면 땡큐지. 우리 그 선물 쪽의 흐름, 선물 쪽의 흐름, 야간 선물 쪽의 흐름, 지금 현재 기준에서 움직임이 나쁘지 않죠. 0.60. 아까 1.2에서 좀 밀리긴 했지만 뭐가 뭐 안타깝나요? 이왕이면 올라가면 더 좋죠. 그래도 일단 한 가지 해소된 건 있잖아요. 야, 지금까지 나온 악재는 악재가 아니었네? 0.7%나 상승을 한다면? 또 미국장의 일봉 볼까요? 이 못된 것들의 일봉을 볼까요? 참 기가 차서. 일봉으로 보면 기가 차요. 웃기지도 않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 특히 일봉. 뭐 최근에 조정도 많이 받았었지만 얘네가 지금 뭐 저점을 막 깨고 내려가나? 그것도 아니죠. 이런 나 같은 경우 오히려 상승해버리고 아시아 증시 다 깨놓고 말이야. 어? 아이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시황 부분 잘 놓고 보시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기준에서 대처하시면 충분해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종목군들에서 좀 많이 힘들긴 했지만 또 힘들긴 하지만 포스코 같은 종목에서도 그 흐름 보면서 자신감 가져가시고 충분하게 이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뒷받침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포스코의 실적이 둔화되기 시작한다는 거는 그러면 시장이 다시 꺾어진다는 거죠.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바닥 경기에서 바닥으로 다시 내려가?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러면은 뭐 모든 분들이 책임져야지. 예? 연준 의원들도 다 책임져야 되고 우리나라 하는 총재께서도 책임져야 되고 경기가 이렇게 안 좋고 깨져 내려갈 건데 거기다가 금리를 인상했어? 큰일 날 소리지. 그래서 이런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그냥 막연하게 보여드린 게 아니죠. 추세 교육, 또 수급 시장 대비해서의 흐름, 또 수급까지, 또 매직 시그널까지 이런 식으로 다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잡아드리고 또 차익 실현해드리고 이번에는 차익 실현이 좀 빨라서 46만 5천 원에 차익 실현한 이후에 오히려 한 템포 더 높은 가격에 잡아드리고 넷마블점에 깨져 내려올 때 더 땡큐 하면서 또 잡아드리고 내일 그 뭐 아난티 때문에 경협주들의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오늘 현대로템 잡아놨던 부분의 흐름 거래량 보면서 절반 혹은 전량 차익 실현 기준 설정을 해서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먹거리가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슈. 그것 때문에 나머지 종목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슈가 그쪽으로 몰려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끄러지면 상관이 없어요. 그럼 정상적인 쪽이 가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세를 띠고 변동성이 막 확대돼 버리면 가격 반발력이 이쪽으로 안 나오고 삼성바이오로직스로 갈 수가 있죠. 개인들이 다 이동해서가 아니라 액티브 펀드들 쪽이 그쪽으로 넘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변동성이 어떻게 나오냐가 먼저 순위고요.
그 다음 순위가 아난티의 흐름에 있어서 철도주에 영향을 줄 수 있겠느냐. 현대 엘리베이터하고 현대 엘리베이터도 강세를 띄었죠. 그리고 큰 범위가 정상적인 종목군들의 그 종목군들의 탄력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서 메인 화면을 안 고쳐놨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만 오늘 기준까지 메인 화면 내일 고치나 안 고치나 확인해 보시고 내일 고칠 겁니다. 그리고 요 교육은 무조건적으로 받으십시오. 윤정두 무료 방송 들으시는 분들, 또 유료 정의원님들, 유료 정의원님들도 우리는 무료로 해주세요. 안 돼요. 예.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전화 주실 분들은 지금 말고 이제 방송 끝났잖아. 윤정두가 받아야 된다니까 전화를. 한 10분만 있다 전화하세요. 지금 막 전화벨 소리 들리죠? 자, 요렇게 해서 마무리해 드립니다. 고생들 하셨고요.